여기서 VI 들어갔던 곳을 돌파해서 올라가면 무조건 상한가에 진입을 해야 돼요. 25% 구간이고요. 여기서 점점 매도가 많이 나오고 있고 전고점을 찍어줬기 때문에 저는 미련 없이 매도를 했습니다. 굉장히 큰 상승이 있었죠. 9%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으로는 10% 정도, 딱 10% 정도 상승을 한 뒤에 수익을 200만 원 정도 찍었었는데 제가 욕심을 좀 부리고 약간을 더 보는 바람에 매도 타이밍이 좀 늦었죠. 물론 조금 더 있었으면 수익이 더 났을 수도 있겠지만 앞쪽에 손실이었던 이 40만 원 그리고 YC 18만 원을 충분히 회복하고도 100만 원 이상의 수익을 주는 그런 매매였습니다. 손익비에서 굉장히 이득을 보는 매매였죠. 이 매매는 잠시 후에 영상 마지막쯤에 호가창 분석을 통해서 어떠한 호가가 이런 대세 상승을 만드는지를 분석을 해드릴 테니까 영상 끝까지 보시기 바랍니다.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직전입니다. 오늘 당일 매매에서 200만 원 정도 수익을 냈는데요.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 하시는 9시 극초반부터 장 마감까지 어떠한 흐름으로 종목을 선정하고 매매를 하는지에 대해서 영상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께 드릴 무료 이벤트도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선 하루의 매매를 리뷰를 하기 위해서는 매매일지를 작성해야 되겠죠. 당연하게도 자동 일지 매매 내역이 있는데요. 이렇게 클릭을 하면은 매매 내역이 나오기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엑셀을 굉장히 잘 사용을 하거든요. 엑셀에서 완전 자동화를 해놓은 매매일지가 있습니다. 바로 이 매매일지인데요. 작년에 출간된 저의 책에 그 버전에서 업그레이드된 이번에는 완전 자동화를 이뤄냈습니다. 이 엑셀 파일은 이벤트를 통해서 여러분들께 무료로 배포할 예정인데요. 지금 바로 유튜브 댓글에 이벤트 신청합니다 라는 댓글을 남겨주세요. 그리고 더보기와 고정 댓글을 통해서 네이버 카페 가입을 하신 뒤에 이벤트 참여 글에 댓글을 달아주세요. 첫 번째 우리가 할 일은 HTS의 기간별 주문 체결 상세라는 창에서 로우 데이터를 뽑아내는 건데요. 검색창에 0343을 입력을 하고요. 주문일자는 당일로 하시고 조회 구분은 체결로 놓으시기 바랍니다. 전체로 놔도 작동하게끔 했지만 스캘퍼나 아니면 매매 내역이 굉장히 많으신 분들은 대량의 자료가 추출될 거기 때문에 줄이려면 체결로 해놓고 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때 종목 코드에 뭔가 있다면 종목 코드란을 비워두시고 삭제를 하신 뒤에 조회를 눌러주시면 돼요. 자, 이 상태에서 다음을 끝까지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을 끝까지 누른다면 맨 아래 조회가 완료되었습니다 라고 뜰 거예요. 이 상태로 이 데이터가 떠져 있는 아무 곳에서나 마우스 우클릭을 하시고요. 복사를 누르십니다. 복사를 누른 뒤에 매매일지 엑셀 파일로 가셔서 원본 시트로 가주세요. 원본 시트에 가시면 A1셀에 마우스를 두시고 오른쪽 버튼 누르신 뒤에 붙여넣기 하시면 됩니다. 이때 텍스트만 유지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선택해서 붙여넣기 한 다음에 텍스트 선택하신 뒤에 확인을 누르셔도 됩니다. 자, 이 상태에서 원장으로 오신 뒤에 실행 버튼을 한번 클릭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완료가 되었습니다. 원본에 있는 데이터들은 사라졌고요. 원장을 가보시면 시간 순서대로 오늘 내가 매매했던 시간 순서대로 순번이 매겨지고요. 한 종목을 여러 번 매매했다 하더라도 매수 매도가 완벽하게 끝나는 시점을 하나의 매매로 해서 이렇게 순번을 입력을 해줍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마지막 매매까지 순번이 다 잘 매겨진 걸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거래별 손익으로 가시면 오늘 매매했던 매매 내역을 살펴보실 수가 있고요. 순번대로 매수 금액, 매도 금액, 체결량, 매수가, 매도가, 손익금액 등등이 정확하게 기입이 됩니다. 그래서 수익률 9%, 0%, 0%, 0%, 0%, 1%, 4% 등등 한 거래마다 명확하게 기입이 되어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자, 오늘 거래수 18번이고요. 승이 8번, 패가 10입니다. 하지만 손익비 싸움에서 이겼죠. 승률이 44%, 손익금 250만원 돼 있는데 사실 여기서 약간의 오류가 있습니다. 원장에 가보시면
하이스틸이 전날 시간 외에서 매수를 해서 넘어온 종목인데요. 이 엑셀 파일은 무조건 매수부터 계산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매도가 되어 있는 매매가 끼어 있다면 오류가 납니다. 그래서 항상 매수부터 시작하는 데이터가 입력이 돼야 됩니다. 전날에 매수했던 하이스틸 매수 데이터를 입력을 해서 이 오류를 제거를 하겠습니다. 4시 40분 시간 외에서 매수를 했고요. 오늘 매도를 해서 2% 손절, 마이너스 40만원 정도 내역이 포함된 걸 아실 수가 있고요. 앞쪽으로 가면 매수한 날의 손절로 기록이 되기 때문에 두 개를 합치면 오늘 191만원 수익이 나온 걸 보실 수가 있고, 제 계좌상으로 가도 191만 4천원, 약 4천원 정도, 이 정도는 감안을 해야 되겠죠. 자동으로 거래별 손익이 완성이 됐다면 한 종목 한 종목 어떤 식으로 제가 매수 접근했고 어떤 식으로 매수 타점을 들어갔고 어떤 관점에서 손절 또는 수익을 받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이스틸 같은 경우는 어제자죠. 시간 외에서 굉장히 큰 상승이 일어나는 도중에 제가 매수를 했고요. 시간 외에서 약 한 1%, 2% 정도 수익권을 가지고 넘어왔어요. 거의 시간의 상한가에 근접했던 흐름이기 때문에 오늘 오전에 큰 상승이 있을 걸로 예상을 했는데 시초가 자체가 시간의 종가보다 낮게 시작을 했었기 때문에 빠르게 손절 처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약 한 40만원 정도 손실이 난 상태로 매매를 시작을 했고요. 두 번째로 들어갔던 종목이 YC였습니다. 거의 시초가에 따라 들어갔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 시간대에서는 일봉상의 흐름보다는 분봉상의 흐름이죠. 호가창의 흐름으로 매수에 들어갔습니다. 자, 장이 시작을 하고요. 시초가에서 약간의 수익을 줬지만 그대로 빠져버리는 흐름을 가지고 가고 있기 때문에 빠르게 이곳에서 손절 처리를 했습니다. 매수 들어갈 만한 종목을 살펴보고 있었어요. 이때 YC가 눈에 띄었고요. 급반등이 일어나면서 호가창의 활성화가 이렇게 시작이 되고 있었어요. 그래서 매수 버튼을 누르고 매수에 들어갔습니다. 일봉상의 흐름을 보면은 크게 급등하는 흐름은 아니에요. 앞쪽에 매물대가 굉장히 많은 흐름이었기 때문에 오늘의 흐름에서 사실상은 큰 흐름을 기대한다기보다는 장 초반에 들어왔던 이 물량들 있죠? 이 물량들이 굉장히 빠르게 소화되면서 한 번에 훅 치고 올라가는 그런 관점에서 빠르게 스캘핑할 수 있는 그런 관점으로 들어갔는데, 매수하자마자 급락이 나오죠. 호가가 많이 쌓이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매수 호가까지 조금 올라오고 있는데 매수 잔량이 쌓이지 않고 있는 모습이에요. 매수가 무섭게 치고 올라오면서 매수 잔량이 쌓여야지만 급등을 할 수 있는 흐름인데 이런 흐름이 보여지지 않고 있고 중간중간에 2천만 원 이상의 이런 체결이 일어나고 있지만 빠르게 매도가 나오면서 호가를 낮추고 있어요. 적정 수준 1에서 2% 사이에는 매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급락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매도를 했습니다. 자, 세 번째 매매는 대봉 LS입니다. 오늘 굉장히 크게 수익을 줬던 종목이고요. 일봉상의 흐름도 엄청난 종목이었죠.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어제 종가 매수 대상으로 선정을 했었고요. 매수를 하고 넘어왔던 종목이에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고점을 상승을 시키고요. 앞쪽에 거래가 들어온 상황에서 횡보를 하다가 앞에 세운 고점을 돌파하기 직전의 모습 3.5 패턴의 모습이고요. 이런 3.5 패턴 고점을 돌파하기 직전의 모습을 담아내기 위해서 검색식을 하나 만들어 놓은 게 있는데 그 검색식도 네이버 카페에 무료로 공개를 해놨습니다. 그리고 이런 종목들을 매일매일 검토하고 차트 분석을 통해서 토론하는 실전투자 멤버십도 있으니 관심 있으신 분들은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런 관점에서 오늘의 슈팅이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대봉 LS도 어제 시간 외에서 5% 정도 상승을 했던 종목이고요. 그런 상승했던 종목임을 알았기 때문에 제가 오전장에 관종으로 편입을 해놓고 있는 상태였어요. YC를 손절을 하자마자 급등하고 있는 대봉 LS의 매수가 들어갔고요. 여기서부터는 굉장히 큰 상승이 있었죠. 9%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으로는 10% 정도, 딱 10% 정도 상승을 한 뒤에 수익을 200만 원 정도 찍었었는데 제가 욕심을 좀 부리고 약간을 더 보는 바람에 매도 타이밍이 좀 늦었죠. 물론 조금 더 있었으면 수익이 더 났을 수도 있겠지만 앞쪽에 손실이었던 이 40만 원 그리고 YC 18만 원을 충분히 회복하고도 100만 원 이상의 수익을 주는 그런 매매였습니다. 손익비에서 굉장히 이득을 보는 매매였죠. 이 매매는 잠시 후에 영상 마지막쯤에 호가창 분석을 통해서 어떠한 호가가 이런 대세 상승을 만드는지를 분석을 해드릴 테니까 영상 끝까지 보시기 바랍니다. 자, 네 번째 종목은 현대로템입니다. 현대로템 같은 경우는 전고를 돌파하는 흐름이었고요. 일봉상의 굉장히 강한 흐름이죠. 그리고 분봉상의 흐름도 앞쪽에서 거래가 많이 들어오고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돌파 매매로 접근을 했는데요. 타이밍이 엇나갔습니다. 매수한 뒤에 바로 급등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매도를 때렸고요. 그 이후에 급반등이 나와버렸죠. 굉장히 아쉬웠습니다. 그 이후에 다시 한번 반등세가 들어와서 돌파 매매에 들어갔는데 역시나 매수한 뒤에 바로 급등이 나오지 않아서 매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손절이 2번이 나갔는데 짧게 손절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약 50만 원 정도 손실을 봤습니다. 0.7%입니다. 다섯 번째 종목은 알테오젠입니다. 최고가를 돌파하는 이런 흐름이 나오고 있는 상태였고요. 분봉상의 흐름, 어마어마한 흐름이죠. 이 흐름을 주고 있던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대세 상승 중에 진입을 했고요. 굉장히 큰 상승을 주었죠. 약 3% 이상의 상승을 주었는데요. 사실상 제가 여기서 매매를 마무리하는 게 맞았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만큼까지 버티고 거의 본전선이죠. 약 1% 정도 한 3만 원밖에 수익을 내지 못했는데 수익을 조금 더 챙길 수 있었겠지만 사실상으로는 저는 이 흐름이 연속적인 흐름을 이어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좀 버텼던 상황인데요. 일봉상의 흐름을 보면 사실은 여기에 정고점을 맞았다고 볼 수 있어요. 28만 9천 원 정도 저항을 맞았는데 저는 최고점 29만 8,500원까지 충분히 갈 수 있는 여력이 있다. 왜냐하면 거래가 엄청나게 터졌기 때문에 그 흐름을 믿고 기다렸다가 제가 원하는 흐름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본전에라도 탈출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본전 탈출을 감행을 했고요. 자, 여섯 번째 종목은 오성첨단 소재입니다. 자, 이 종목도 일봉상의 위치가 굉장히 좋습니다. 전고까지의 거리가 얼마 남지 않았고요. 앞쪽에 있던 음봉을 세게 뚫어주는 당일에 아주 강력한 자리였죠. 분봉상의 흐름도 전고 돌파가 아주 착실히 나오는 종목이었고요. 저는 이 앞쪽에서 이미 대봉을 매매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여기를 매수 타점으로 잡지 못해서 놓쳤고요. 대신에 여기 정도점을 돌파할 때 매수 들어가서 약 한 1% 남짓 올라가는 걸 보고 있었고 사실 이 종목도 굉장히 크게 상승을 해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또 여전히 버티다가 마찬가지로 본전에 마무리를 하게 됩니다. 굉장히 아쉬운 순간들이 많은데요. 우선 기본적으로는 내 본전을 이탈하면 안 된다. 그 전에 무조건 매도를 해야 된다라는 관점으로 접근하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자, 여덟 번째, 아홉 번째 종목은 굉장히 제가 치욕스러운 매매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바로 갤럭시아 SM과 나우 IB입니다. 사실은 들어가면 안 되는 자리입니다. 고점을 세게 돌파를 하고요. 짧게 1% 정도 수익을 주다가 빠르게 잘라내긴 했지만 손실이 약 1% 정도 났고요. 일봉상의 흐름도 나쁘지 않았던 자리긴 하지만 오늘의 주도주가 아니었던 거죠. 나우 IB라는 종목도 일봉상의 위치에서 전일의 정고점을 세게 돌파해주는 흐름이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큰 이러한 흐름도 들어왔던 걸 확인을 했고요. 빠르게 매수해서 약 2% 정도까지 상승하는 걸 봤는데 전일의 정고점에 맞고 엄청난 급락을 합니다. 마이너스 80만 원이라는 엄청난 하락을 맞았던 거죠. 그래서 기술적 반등이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서 매도를 빠르게 했고요. 제가 만약에 매도를 하지 않았다면 엄청난 맞았었겠죠. 그 이후 화성밸브라는 종목에 매수를 들어가게 됩니다. 화성밸브는 앞쪽에 들어와 있던 거래량 그리고 횡보를 거듭하다가 급등, 횡보, 급등하는
굉장히 전형적인 패턴을 보여줬고요. 오늘의 이런 급등이 들어오기 전 전조 증상이죠. 앞쪽에서 거래가 좀 터진 뒤에 여기서 전고 돌파를 하면서 급등하는 패턴입니다. 그래서 전고를 돌파할 때 거래량 급등하는 걸 보고 매수를 했고요. 중간에 매도 다시 한번 약한 고점을 갱신한 뒤에 약하게 눌림을 줄 때 매수를 하고요. 대부분 이런 상태에서 제가 매수를 들어갈 때에는 이 고점을 다 먹겠다는 관점으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앞쪽에 세워놨던 이 정고점 있죠? 정고점 돌파를 시도하는 부분까지만 매수 대응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 매매에서는 급등을 해줄 때 엄청난 속도, 힘으로 밀어붙였었기 때문에 여기까지 볼 수 있었고요. 호가창의 지지부진한 흐름을 보고 매도 마무리를 하였습니다. 그 이후에 또 하나의 제 치명적인 실수가 하나 나오는데요. 태광이라는 종목입니다. 태광은 흐름은 굉장히 좋았고 일봉상의 위치도 좋았다고 생각을 해요. 정고를 돌파하는 위치에 있었거든요. 그리고 앞쪽에서도 거래가 많이 들어왔고 돌파가 일어나는 그 지점에서 매수를 했는데 사실상은 타이밍이 좀 늦었던 거죠. 여기서 매수해서 여기서 매도를 했어야 되는데 매도 자리에서 제가 매수를 한 겁니다. 그 이후에 큰 폭으로 하락을 했는데 굉장히 무겁게 움직였던 종목이기 때문에 길게 흐름을 가지고 가려고 제가 생각을 해서 하락했던 흐름을 좀 버텼는데 반등세를 유입을 시켰어요. 근데 반등세가 크게 따라오지 않길래 반등한 상태로 마무리를 해줬습니다. 사실 들어가면 안 되는 매매였고요. 굉장히 크게 손실을 봤던 매매죠. 그 이후에 들어갔던 게 LS 일렉트릭인데요. LS 일렉트릭 같은 경우 전고를 돌파하고 급등하는 일봉의 패턴이고요. 매매 마크를 보면 급등이 시작하는 그 타이밍에 매수를 들어가서 급등이 거의 마무리되는 시점에서 매도를 하고 나왔는데 사실 이 매수와 매도 타점은 LS 일렉트릭을 보면서 매수한 게 아니라 HD 현대일렉트릭이라는 종목을 보고 매매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종목이 오늘 대장주였기 때문에 그래요. 급등이 올라오는 이 흐름을 보고 이 종목의 타이밍을 제가 놓쳤거든요. 매수 타이밍을 놓쳤기 때문에 LS일렉을 접근을 했고요. LS일렉은 3등주였어요. 그래서 현대일렉이 올라가는 이 차트를 띄워놓고 LS일렉을 접근하면서 이 종목의 흐름이 여기서 꺾일 때 저도 매도를 하고 나온 거죠. 신기한 건 1등주였던 현대일렉이 2시 이후에 상승이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쪽에서 지지선을 보고 매매를 했는데요. 고점을 돌파하는 흐름을 보고 접근했지만 돌파가 실패되면서 손절 처리하고요. 다시 한번 지지 눌림을 보면서 매수를 했는데 여전히 이탈을 하면서 두 번의 손절을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큰 손실이 났죠. 역시 하지 않아야 될 매매였는데 굉장히 아쉬운 매매네요. 마지막 종목은 현대약품인데요. 매매를 마무리하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현대약품의 급등이 나와줬는데 현대약품만 떴다면 사실은 접근을 하지 않았겠는데 따라 올라왔던 종목이 있어서 테마가 형성이 됐다라고 보고 돌파 타점에 매수를 했고요. 멈칫하는 순간 매도를 했습니다. 사실 이 위쪽에서 상한가 지점이거든요. 상한가를 찍고 살짝 내려온 모습을 보고 상한가 이탈 매매로 접근을 했는데요. 상한가에 다시 안착하지 못해서 짧게 본전으로 빠져나온 모습이고요. 이쪽에서 지지의 흐름을 보이길래 매수를 했고요. 그 전에 쌓아놨던 수익이 있기 때문에 한 이 정도, 마이너스 2% 정도까지는 어느 정도 버틸 수 있다라고 보고 접근했어요. 그래서 급락이 떨어지거나 하락이 시작되면 마이너스 2% 정도까지 버티다가 매도할 생각이었고요. 지지를 보이면서 고점에 찍고 다시 내려와서 다시 고점 찍을 때 상한가 아래 호가에 매도를 하고 나왔습니다. 상한가에서 마무리를 했기 때문에 내일 어느 정도 흐름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상따를 하지 않는 매매 스타일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종목들은 상한가를 간다라고 하면 상한가 아래에서 매도를 하고 나오는 편이에요. 자, 오늘 이렇게 손익비를 좀 맞춰가면서 매매하는 주도주 종목을 선별해서 주도주에서 크게 수익을 내는 이런 관점, 그리고 내가 매수 들어갔지만 수익 실현이 되지 않을 때에는 빠르게 자르고
나오는 이러한 매매를 하고 있습니다. 궁금하신 점들 있으면 아래 댓글 달아주시고요. 대봉 LS에서 이런 식으로 급등했던 호가창의 모습을 지금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자, 대봉 LS를 현재 시장가로 매수를 했습니다. 급등이 한창 올라가고 있을 때 매수 버튼을 눌렀는데요. 지금부터는 매수한 뒤에 어떤 방식으로 호가창과 체결창의 모습이 흘러가는지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기본적으로 이 체결창을 보시면 체결이 엄청나게 빠른 걸 아실 수가 있을 거예요. 매수한 뒤로 매수하기 전부터 이러한 엄청나게 빠른 체결이 있어야 되고요. 매수한 뒤도 마찬가지로 이러한 흐름이 이어져야 됩니다. 이러한 흐름이 없다면 여러분들의 매매는 굉장히 높은 확률로 손절로 마무리될 가능성이 커요. 그래서 항상 종목을 선정하고 매수 타이밍을 노릴 때에는 차트의 형태도 중요하고요. 그리고 분봉의 형태, 분봉의 거래대금, 거래량 모두 다 중요하지만 내가 매수를 했을 때 과연 호가창과 체결창이 이렇게 활성화되어 있는지를 먼저 보셔야 되는 게 매매 타이밍, 매수 타이밍을 노리는 가장 첫 번째가 돼야 합니다. 자, 이런 식으로 호가창과 체결창의 치열한 싸움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제가 매수한 뒤로 바로 급등이 나와서 VI에 들어가는 게 제 매매 시나리오였어요. 하지만 매매 시나리오대로 흘러가지 않는데 대개의 경우에는 손절을 하는 게 가장 좋은 결과를 도출을 하는 거고요. 만약에 이런 식으로 내 매수 호가 부근에서 굉장히 치열한 싸움을 하고 있고 고점 부근에서 크게 하락하지 않고 고점 부근에서 힘싸움을 하고 있는 상태라면 어느 정도는 기다려봐도 됩니다. 물론 여러분들의 경험치에 따라서 언제까지 기다려야 할 것이냐, 어느 타이밍에서 손절을 해야 될 것이냐는 굉장히 많이 갈릴 수도 있겠지만 지금 보시는 이 흐름을 그대로 기억을 해두시고 여러 번 돌려 보시다 보면 상승하는 호가창의 흐름은 이런 식으로 흘러가는구나라는 걸 아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빠른 속도로 체결됨과 동시에 2천만 원 이상의 체결이 이렇게 노란색으로 표시되게끔 해놨는데 이렇게 노란색으로 표시되는 매수 시장가의 체결이 굉장히 많아야 됩니다. 현재는 매수 시장가 2천만 원 이상의 체결이 많지 않은 상태죠. 이러면 하락할 가능성이 굉장히 커지게 되는 것이죠. 자, 아래쪽에 쌓여있는 18만 주 이런 굉장히 크게 쌓여있는 물량 같은 경우는 절대로 여러분들이 좋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크게 쌓여있는 물량들, 크게 쌓여있는 매도 물량 같은 경우도 굉장히 큰 저항점이에요. 매수 타점에서 매수 잔량이 크게 쌓여져 있는 곳은 여러분들 보유자가 큰 물량을 던지기 굉장히 좋은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기서 지지가 되겠구나, 여기 바로 아래에서 매수해야지, 또는 여기가 깨지지 않겠구나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그 마음을 이용해서 굉장히 크게 하락시키기도 하는 곳이니까 절대적으로 그렇게 크게 쌓여있는 물량들이 이탈된다면 손절을 고민을 하셔야 되고요. 그 물량이 있기 때문에 지지받고 올라간다라고 생각하시기보다는 그 물량 근처에 왔을 때 이 호가의 움직임에서 매수 시장가가 급격하게 증가가 되는지를 보셔야 돼요. 급격하게 증가가 되지 않는다, 그리고 그 부분에서 횡보가 일어난다라고 하면은 굉장히 높은 확률로 하락으로 갈 확률이 크게 됩니다. 자, 호가의 가장 중요한 거는 뭐니 해도 시장가로 체결해주는 매수 시장가들이에요. 자, 이렇게 급등세를 유지를 하려면 매수가 들어와야 됩니다. 밑에 지지하는 물량을 쌓는 건 두 번째 일입니다. 첫 번째로 일어나야 될 일은 누군가가 이 위쪽에 있는 물량들을 시장가로 이런 식으로 크게 걷어가 주는 게 가장 좋습니다. 걷어가면 쌓아주고요. 다시 걷어가면 쌓아주는 흐름이 반복돼야 상승을 하게 됩니다. 자, 치열하게 싸우고 있고요. 제가 매수했던 이 고점 부분 있죠? 이 고점 부분을 돌파를 해줄지 말지를 여기서 결정을 해주는 건데요. 자, 이런 식으로 특정 부분을 찍고 올라와서 반등을 해줬다면 여기서 이 매수세를 끌고 와서 그대로 직행해서 돌파를 해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매수는 무조건 하락을 하고 어느 특정 지점에서 시작되는 반등세로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냥 횡보하다가 갑자기 매수세가 들어오는 경우는 없습니다. 이렇게 시작할 때, 급등을 시작할 때는 그런 방식으로 상승을 할 수 있을지언정
이렇게 상승하는 도중에 한번 횡보를 한 뒤에 다시 한번 돌파를 노릴 때에는 무조건 특정 지점을 찍고 나서 그곳에서 들어오는 반등세를 통해서 고점을 돌파를 해주는 거예요. 자, VI가 풀린 지점을 다시 한번 반등을 해주면서 돌파를 해주는데요. 자, 이때부터 중요하게 여겨야 될 점은 뭐냐면 이제부터는 신고가로 향해 올라가는 지점이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앞쪽에서 그어져 있는 정고점들을 활용할 수가 없는 지점입니다. 이럴 때에는 라운드 피겨를 이용을 하셔야 돼요. 18,100원, 18,200원, 18,300원 등등으로 올라갈 때마다 턱턱 걸리는 곳이 있을 건데요. 18,200원에 지금 현재 저항이 걸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여기서 돌파를 해주려면 300원 그리고 400원까지 훅 한 번에 치고 올라가 줘야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18,300원 저항이 뚫렸고요. 여기서 18,300원을 크게 뚫어서 올라가 줘야 되는데 지금 여기서 저항이 걸리고 있죠. 18,300원에 저항이 걸리고 있고 다시 돌파 18,400원 400원까지 크게 돌파하면 18,500원까지 가는 거고요. 이런 방식으로 라운드 피겨를 기준 잡아서 여러분들의 매도 타이밍을 가늠을 하셔야 돼요. 이제 저는 약 한 70만원 정도 수익권 구간이기 때문에 한 3%, 4% 정도 수익권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지점에서는 사실은 이 흐름에 내 수익을 맡기는 구간이 됩니다. 저는 2에서 3% 정도 이상 이렇게 상승을 하고 엄청난 체결량이 줄어들지 않고 계속해서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는 이런 상태에서는 대세 상승에 돌입했다고 보고 이 흐름을 지켜보는 편입니다. 물론 여기에서 매수 매도를 꾸준히 해서 불타기와 익절, 비중 조절 등등을 다양하게 하셔도 되지만 저 같은 경우 타점을 한번 노린 뒤에 이런 상승이 나올 때까지 기다리고요. 이런 상승이 나오지 않으면 본절 또는 손절을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이런 상승이 나오면 사실은 여기 불타기를 해도 상관은 없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한 덩이로 꾸준하게 흐름을 지켜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고점을 돌파해서 약 5% 정도 수익이 났기 때문에 한 100만 원 정도 수익이 나고 있는 거고요. 조금 더 돌파가 나오는지 아니면 여기서 턱 걸려서 멈추는지를 봐야 됩니다. 자, 이런 상황이 되면 1분봉인데요. 1분봉상에 계속해서 상승이 일어나고 있는 상태라면 고가창에서 어느 정도 멈춤이 있더라도 버틸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점은 뭐냐면 고점 부근에서 이렇게 큰 물량이 떨어지는 모습이 물론 굉장히 위협적이고 하락을 예견하는 걸 수도 있지만 이 흐름이 깨지지 않는 한은 지속이 될 거기 때문에 이 흐름이 깨진다라고 하는 걸 언제 할 수 있냐면 이 고점 부근에서 횡보하는 것이 아니라 하락해서 박스권 하단 부근에서 횡보하는 것이 이 흐름의 거의 종착지라고 보시면 돼요. 가끔 가다가는 이 박스권의 하락 지점에서 횡보하다가 다시 급등이 나오는 경우도 있긴 하지만 그런 경우라면 하단까지 버틸 수 있는 여러분들 수익이 담보가 돼야 되겠죠. 저 같은 경우도 100만원 이상의 수익이 담보가 되어 있기 때문에 버틸 수 있는 것이고요. 한 5, 60만원 이상에서 매도를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흐름을 조금 더 버틸 수 있습니다. 조금 더 효율적으로 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절반 현재 지금 매도를 하고 내려가면 다시 매수하는 방식을 사용하셔도 되겠죠. 다양한 관점으로 접근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뭐가 맞다 틀리다라고는 얘기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자, 다시 한번 고점을 세게 높이는 흐름이 들어왔죠. 2천만 원 이상의 체결이 계속 비오듯이 쏟아집니다. 그리고 일반 단주 체결도 엄청나게 쏟아지고 있죠. 이런 상황에서는 굳이 매도를 고려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일봉상의 흐름을 봐서도 신고가로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이 종목이 바로 상한가에 안착을 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대부분은 그런 경우는 많이는 없어요.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뭐냐면 이제는 고점을 형성을 하고 어느 정도 고점을 형성을 했죠. 그리고 이렇게 음봉을 띄우면서 하락을 하고 있는 시점이 있어요. 이전의 흐름과는 조금 다른 조금 더 많이 하락을 하고 있죠. 만약에 내가 매수한 지 얼마 안 됐다면 이런 흐름에서 매도하는 게 맞습니다. 근데 저 같은 경우는 굉장히 아래쪽에서 매수를 했고 150만 원 정도 한 7, 8% 정도 수익권을 보고 있기 때문에 버틸 수 있는 거예요. 자, 계속해서 물량을 쌓아주고 올리고 쌓아주고 올리고를 반복을 하다가 지금 상황에서는 2천만 원 이상의 물량이 터지지도 않고 계속 지지저항 싸움만 하고 있죠.
방향성이 현재는 없는 상황입니다. 물론 2만주, 12,000주로 해서 하락 쪽으로 조금 더 사람들이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전고점을 지지대로 한번 생각을 하고 이 전고점 돌파점을 지지하지 못하면 매도하자라는 생각을 가지고 여기 선을 그어놨고요. 한번 선을 건드리고 반등세,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반등세가 들어오는 곳은 일반적으로 아무 곳에서나 들어오는 게 아니고 이러한 특정 지점을 찍고 그 지점에서 들어오는 반등세를 그대로 이어서 고점을 돌파를 해주는 겁니다. 고점을 돌파해줄 때는 아무 곳에서나 매수세가 들어오는 게 아니고 이렇게 하단, 박스권 하단이나 특정 지점을 찍고 그 찍은 곳에서 폭락이 나오는 것이 아닌 매수세가 유입이 돼서 그 매수세가 지지를 해주고요. 그 지지를 통해서 쭉 치고 올라오는 그런 돌파 매수세를 유입하는 걸 보고 접근을 하는 겁니다. 자, 6,000주 쌓여있고 밑에 계속해서 쌓아주면서 치고 하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죠. 고점까지 얼마 남지 않았어요. 자, 고점 금방이고요. 고점까지 왔다면 이제는 여기서 고점을 뚫어주지 못하면 하방으로 열린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서 고점을 뚫지 못하면 슬슬 매도 준비를 하시는 게 좋고요. 자, 이런 식으로 2천만 원 이상의 체결이 올라오면서 고점을 건드린다. 고점을 건드릴 때 세게 돌파를 해줘야 되겠죠. 고점 돌파를 할 때 세게 돌파를 하지 않으면 하락하게 됩니다. 그 지점을 반드시 기억을 하시고 19,250원에 만주가 쌓여 있는데 그 만주를 엄청난 속도로 돌파를 해줘야 됩니다. 지금도 큰 물량이 떨어졌는데 개미들의 물량이 이렇게 떨어지는 거예요. 고점 돌파를 실패한 지점이다 라고 생각하고 큰 물량을 던지고 있는데요. 그 물량도 일단은 다 잡아 먹어주면서 올리고 있고, 자, 이 지점, 자, 고점 부근에서 머무르고 있습니다. 아래쪽에서도 큰 물량이 쌓여 있지 않은데 위쪽에서 계속 머물면서 매도세를 쌓아주고 있어요. 이 지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지점에서 급등이 나오지 않으면 폭락이 나오는 자리예요. 그래서 이 지점에서 뚜렷한 모습이 나오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이 하단 쪽까지 내려올 때 매도를 하시면 되고요. 아니면 여기서도 조금의 희망을 또 가진다라고 하면은 매수세가 유입되는 걸 조금 더 기다려볼 수 있겠죠. 매수세가 유입이 되면은 굉장히 크게 돌파할 수 있는 지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다시 고점까지 상승을 해주고 있고요. 12,000주 쌓여 있는데 여기가 뚫리면 이제 거의 사실상은 의미가 없다고 봐야 되고, 고점 뚫어주고요. 19,400원, 19,500원, VI까지 왔죠. 19,600원입니다. 자, VI 들어갔습니다. 대부분의 경우에는 저는 VI 때 매도를 해요. 지금 같은 경우는 VI 26%에 들어갔는데 26%와 29% 상한가죠. 상한가까지 3%밖에 차이가 나지 않기 때문에 바로 상한가에서 갭이 풀려버릴 수가 있다라고 보는 관점에서 그냥 그대로 두었고요. 자, 갭이 풀릴 때, 자, 이런 식으로 VI 들어갔던 지점보다 하단에서 갭이 풀린다면 매도로 80% 이상 마음을 먹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 VI 들어갔던 지점을 뚫고 올라가는 모습이 한 번이라도 나올 수 있거든요. 터치라도 할 수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대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기다리고 있고, 만약에 그 모습이 나오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매도를 하는 게 맞습니다. 자, VI가 풀린 지 한 4분, 5분이 지나고 있고요. 급등을 해주면 여기서 VI 들어갔던 곳을 돌파해서 올라가면 무조건 상한가에 진입을 해야 돼요. 25% 구간이고요. 여기서 점점 매도가 많이 나오고 있고 전고점을 찍어줬기 때문에 저는 미련 없이 매도를 했습니다. 단타에서는 종목을 선정하는 방법들은 굉장히 다양하고 타이밍을 잡아서 들어가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대부분의 방법들은 다 유튜브나 인터넷에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점, 나의 매매 습관 그리고 명확한 기준들을 세우려면 굉장히 단단한 나만의 무기가 있어야 되겠죠. 그 무기는 많은 매매 경험과 쌓이는 지식들로 커버를 할 수 있습니다. 당일 매매, 단타를 조금 더 심도 있게 공부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책전주식 네이버 카페로 오셔서 공부하시기 바랍니다.